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사일본어학원 애난강사 송교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식 문제로 마지막 포인트 총전을 하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독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챙겨야 될 사항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단문 하나, 중문 하나, 장문 하나로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실전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수가 부쩍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해에는요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를 잠깐 보면은요 테마, 필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있고요. 오늘 유제풀이 단문, 중문, 장문으로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푸는 포인트 첫 번째 테마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테마가 자주 출제될까요? 이 테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어떤 것이 나올지 예상이 돼야지, 또 그것이 예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자, 다양한 테마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테마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런 글이 나왔다 이렇게 간다면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소재가 나올 텐데요. 이 소재가 어떤 테마를 나타내는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소재가 어떻게 결론이랑 연결되는가, 그 각도로서 독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남은 3주 동안에 대략 한 3주 정도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한다면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자, 독해를 잘 푸는 포인트 하나는 테마입니다. 자, 테마에서 그 소재가 어떻게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 소재가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요. 테마에 대한 기본 인식인데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시겠습니까? 테마, 과연 이거 소재지 테마는 아니잖아요. 자, 테마가 경제적인 테마일 수 있고 인권의 테마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자녀의 문제점의 테마일 수 있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결론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독해의 시각을 갖고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속독이에요. 필자는 본문은 필자의 의도로, 그리고 선택지, 그리고 질문, 이쪽은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속독이 문장 패턴 분석에서 사용되려면 첫 번째, 세 문장 안에 승부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세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키워드로 승부하자, 메인과 서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만드는 결정적 단어, 접속사, 역접 접속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고 계시죠?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필자의 의도는 전체적인 거 나타나고 부분적인 예시, 비유, 데이터 이런 것은 전체를 나타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중요시해야 되고요.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봐야지 일반 주장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타의견을 필자가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리고 필자의 주장, 그리고 타의견 터치. 자, 타의견을 터치한 것인데 마치 필자의 의견이냐 그쪽으로 매몰돼 버리면은 우리가 속독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인식하자라는 건데요. 뭐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하자,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에피소드의 주체를 파악하자, 중간중간 예시를 정확히 인지하자. 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자 정도로서 여러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출제자의 의도는요 정독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점수화되는 과정이 보여요. 소재는 다 했지만 어떻게 점수화되는가, 그 디테일 승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독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힌트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답과 오답 제작 패턴을 인지하자.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지를 나열했는가, 그 의도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아, 이건 정답이야, 이것은 오답이겠지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의 승부를 걸어라. 몸고, 머리, 몸통, 꼬리. 즉 나열된 선택지에서 앞부분과 중간과 끝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대략적인 걸 택했다가는 디테일에서 우리는 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잠시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테마를 확보해라. 소재와 테마 결론을 연결하라. 두 번째, 본문은 필자의 의도인데 속독을 통해서 해라. 잠시 후에 연습할게요. 자,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점수화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 바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속독으로 파악해야죠. 자, 처음에 다태각기라는 것, 세로로 쓰여진 글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팁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세로각기라 하더라도 단락은 결국 두 단락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장은 한 단락에 세 문장밖에 없습니다. 즉, 한 문장 한 문장 체크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절대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난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라는 말을 던지고 있어요. 속독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이라는 시점으로부터 필요가 있어요.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속독을 할 때 문제 전체에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고 결부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겠죠? 처음 걸 놓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첫 세 줄이 중요하다. 그 세 줄에다가 입혀나가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속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질문과 선택지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죠. 전체적인 것은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전체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단문, 중문 관계없이 전제 조건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출제자의 의도는 전제 조건에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죠? 보면은 보통이라는 시점으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 즉, 특별한 것을 만들 때에는 보통이라는 시점으로부터 그것을 바르게 볼,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볼까요? 보통이라는 시점이 없으면 특별한 것은 만들 수 없다. 느낌 오지 않아요? 특별한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해서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문장이 앞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불과 두 단락이다. 그 단락에서 전체적인 걸 본 다음에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절대 놓치지 말자. 이것이 정독을 통해서 전제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것, 그것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자의 의도는 속독을 통해서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인간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시대 그리고 환경 쭉 읽어 나갑니다. 시대와 환경이 키워드가 되어 있어요. 시대와 환경의 제약에 있어서 뭐가 인식, 그 인식이 왜곡되어진다 해서 가장 먼저 인간은 시대랑 환경이라는 첫 번째 줄 확인한 다음에요.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키고 유가메라레타 세카이 좋지 않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의 문제가 돼서 결국은 왜곡된 세계밖에는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속독을 통해서 이런 모는 좀 챙겨놓으세요. 자, 첫 단락 이해가 됐죠? 인간은 시대와 환경에 얽매여져서 결국은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낯가로로 나옵니다. 이 방향을 정하는 이런 접속사를 확인하면은 속독이 편하죠? 그래서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인식이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인식, 자기의 틀 안에서 뽑아내서 그것만을 가지고 편협한 인식이 나오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단편적인 정보를 다 집어넣어봤자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왜? 시대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의 인식은 난니모 카와라나이. 자,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 더욱 위험하냐면은 어떤 상황? 세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즉,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온 걸 닦아라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계속 이어져 가는 똑같이 위험하다, 안 좋다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또 다른 게 뭐가 나오나요? 한편으로, 정보 환경이 발달했어요. 자, 정보라는 것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보 환경이 지금 현대는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방향이 잡히죠? 결국은 뒤에는 어떻게 되죠? 세계를 아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 인간도, 자, 뭐는 챙겨야 됩니다. 더 증가하고 있다. 결국 좋지 않은 것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격동하는 세계가 내가 갖고 있는 인식, 세계 인식, 아주 고정화된 세계 인식으로는 미에나군나 때로 까라다. 자, 이 까라다라는 문장,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유가 됩니다. 곤란하게 된 이유, 세계를 아는 것이 더욱더 곤란하게 된 이유. 자, 분명, 뭐 추가된 얘기죠. 미디어 정보를, 메디아라고 하죠. 메디아 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닫게되와 급한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방향 잡혔죠. 자, 인간은 시대 환경에 얽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왜 위험하느냐? 인식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계를 아는 힘, 세계를 아는 것도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마코소가 나오죠. 방향을 정하는 우리가 첫 번째 단어 확인하셨으면은, 코소는 강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서 세계를 아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것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가 나왔어요. 요구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결론이 났죠. 그런데 방법적인 얘기 나오진 않았죠? 물론 나옵니다. 자, 물론이 나올 때는 속독할 때 어떻게 보는 거죠? 타견 터치. 그것도 일리는 있어.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로울 순 없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필자에 주장하는 게 아니죠. 자,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러나 이 부분이 된다면 세계를 아는 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세계의 인식을 우리가 부드럽게 넓혀주고, 자, 어떻게 해서 고정된 인식의 틀을 깨부수고 부드럽게 해서 풀어줘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카타, 개인의 시각, 그리고 사고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간에 또 토라에 나와서, 토라에로는 인식하다니까 재인식을 할 수 있을 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속독을 할 때는요,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분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체크해 놓고 넘어간다면, 첫 번째 문제, 여기서 이제 정독에 우리 힘이 나옵니다. 소유라는 것을 정독하는 거죠. 질문은 소유 슈크메라는 밑줄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유 지시어를 가지고 우리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의 범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정답의 범위는 지시어니까 바로 앞문장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된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아까 저희가 잠깐 체크했던, 내가 바라보는 것이 크게 왜곡된 세계상 밖에는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 즉,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고 왜곡된 세상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숙명이 되겠죠. 자, 선택지를 볼 때에도 우리는 디테일하게 돼야 돼요. 그 중에서 머리, 몸통, 꼬리. 기억나세요? 제가 몸꼬라고 말했는데, 쭉 본다면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뭔가 사고방식이 환경에 왜곡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확 정해지지 않았어. 다 맞는 말 같아. 잠깐 디테일하게 볼까요? 꼬리를 보니까요, 세카이노 미카타가 사타마라 나이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보니까 세계를 보는 시각이 고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였죠. 사타마라 나이가 아니라 그것이 시대와 환경에서 고정화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뭔가 말은 같은데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꼬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느냐, 전체를 보면 안 보여. 자,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요, 단 또 하나,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왜? 머리를 자세히 보니까 현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인간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정독을 통해서 답을 풀어나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 것도 뒤에 읽어보기도 전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조금 더 답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인간입니다. 자, 인간이에요. 자, 내용 어떻습니까? 환경, 시대의 환경, 약간은 변화가 있지만은 거기에 얽매였고 영향을 받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바르게 보이지 않은 일이 도 있다. 자, 기억나세요? 출제자의 시각이 보입니까? 자, 밑에 것은요, 미카타가 사타마라나이. 아니죠? 고정화된 게 문제였기 때문에, 자, 고정화되버린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 세계를 아는 것이 더욱더 곤란하게 되었다. 정독을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먼저 밑줄을 봐야 되고요. 자, 근데 밑줄을 보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서 정확히 봄으로써 답을 빨리 발견할 수 있죠. 나제가가 답이기 때문에, 나제가가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의 범위는 어디에 있죠? 까라다.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뭐뭐하기 때문이다. 즉, 이 문장이 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계를 아는 것이 더욱더 곤란하게 된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까라다. 즉, 나의 세계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가 안 보여? 세계가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본문을 정독해야 되는 이유.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좀 더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세계? 끊임없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세계. 즉, 이 세계를 꾸며주는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완독해에서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걸 너무나 무시해. 그리고 대충 요거기만 봐. 그러니까 시각이 어떻게 돼? 여기에 굳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답, 저것도 답, 저것도 답이 되지. 자,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세계? 끊임없이 격동하는 세계. 그것을 세계인식으로, 우리가 가본 세계인식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1번을 볼까요? 세계인식이 좁아졌대. 세바 말이 그렇지 않죠. 세계가 격동하는 거지 내가 인식이 좁아진 게 아니란 말이야. 고정화되는 거지. 2번, 개인의 세계인식이 같아마라지 고정되지 않고 아니었죠. 개인의 세계인식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격동화는 쫓아갈 수 없죠. 그리고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가 계속해서 아무리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봤자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가 나와 있었거든요. 3번, 개인의 세계인식이 실세계에 눈부시게 돌아가는 눈이 돌아가듯이 빠른 그러한 변화나 정보량에 대응할 수 없다가 3번이고요. 4번을 볼까요? 정보가 나왔어. 정보 환경이 있어. 현대 세계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 환경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못 쫓아갑니다. 대충 이런 것 같아.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 4번도 답인가?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 힌트를 찾아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2배의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힌트가 정답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힌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 말 같는데 다시 보니까 정독을 하니까 니모 카카와라. 즉 정보 환경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정보 환경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야. 즉 정보 환경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 환경을 가지고 뭘 못 쫓아가? 끊임없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세계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정보 환경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니었다. 즉 꼬리를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였죠. 자, 이런 것을 정독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정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찾아서 그 부분을 현미경을 들이대라.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물론 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은요, 시카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장 처음에 어떤 것을 봤냐면, 전체를 볼 때, 가장 우리가 그 흐름에서 이 부분, 세계를 아는 힘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게, 통절하게 요구되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던져놓고 그 방법적인 측면이 밑에 나왔단 말이야. 세계를 아는 힘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계를 아는 힘이니까. 힘을 높이는 거니까. 자, 그럼 그 밑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죠? 여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맨 마지막 부분을 놓고 확인해 볼게요. 정독은 여길 정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부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 부분만 보게 되는데 정독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봐야죠. 데키르 고토와 난다.
즉 이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대기록을 또한 난다를 볼 수 있으면 질문의 범위, 정답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대기록 하주다.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고토와 대기록 하주다. 즉 이 고토가 답인 거야. 자, 어떤 고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세계 인식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펼쳐서 자신의 니카타 그리고 강가의 가타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카리 또 토라에 나오서 재인식하라. 자, 볼까요? 자신의 세계인식을 가능한 한 유연성을 부여해서 그 범위를, 즉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즉 그 범위를 토라에 나오서 자각해라 라는 것이 답이 그대로 적혀있는 확신이 들잖아요. 자,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이 정독을 하라 이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러분 중문에서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걸 봤어요. 자, 장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장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문 하나, 중문 하나, 장문 하나인데요. 여러분 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이번 시험에 정말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자, 장문에 필자의 의도, 속독이죠? 그 속독을 먼저 같이 하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단락을 봐야죠, 당연히. 자, 단락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락,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세 줄에 승부를 걸어라. 기억나시죠? 자,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 그죠?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결론을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의 결론. 다양한 형식 중에서 논문이라는 것, 즉 다양한 형식이라는 것은 철학적 사상을 다양한 형식 안에서 논문이라는 형식만이, 자, 이런 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독을 할 때도 여러분 챙겨주는 그런 습관을 마주쳤습니다. 그것만이 사상 표현의 방법에 어울린다,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속독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필자에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예상해 보니까 그러나가 당연히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중에 이 생각을 수용해야 됐다.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논문형의 형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그거 외에도, 즉 소설이나 에세이 그리고 시 등을 통해서도 사상을 배울 수 있다. 토스레바 결론 부분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시카시를 통해서 왔으면은 여기에 결론은 토스레바의 결론이 나오죠. 즉 사상을 표현하는 문장 형태는 자유자재이어도 좋을 터이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논문이라는 문장 형식만이 사상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문장의 형태는 조금 더 자유로워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토코로가가 나왔어요. 또 문제가 생겼나요? 화제가 전환됩니다. 토코로가. 거기에 또한 문제가 있다. 흐름이 잡히죠? 속독이 되죠? 그렇다면 예상이 되죠? 이 문장의 형식 외에도 이번에 예시가 먼저 나오죠? 그림, 조각, 음악이란 예시가 나와요.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난의 글은 철저하게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감상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성에 익숙해지고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시가 나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 예시를 종합하는 것, 부분보다도 전체가 중요하다. 자, 뭐라고 나왔죠? 사마자마나로 나왔죠. 그것을 못지을 때 쯤쯤하려도 나왔고 결국은 사상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논문 형식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자유로워도 된다. 문장 형식은.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는 문장이 아니어도 되는 것, 즉 그 안에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음악인데 이런 것도 왜 그 안에는 소노나카니와 카타치 나라나의 모노 모아로 모 신경 쓰시고요. 즉 음악이라는 형태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있다. 자, 그럼 그 예시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자, 예시가 있을까요? 타토에바가 나옵니다. 즉 이 밑줄 친 부분, 이 결론 부분의 예시가 밑에 문장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었어요. 자,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형식이 없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무슨 형식이냐 봤더니 형식으로 그림이나 음악으로는 표현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만이에요. 뭔지는 몰라. 하지 않아.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뭘로요?
어떠한 형태라든지 그것을 표현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다. 맞다.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연뿐만 아니라, 여긴 자연이고요. 자연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해서, 그렇죠? 또는 무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사상도 갖고 있는데, 자연도 그것조차 없다. 즉 여러 가지의 사상은 갖고 있지만은 그걸 나타내는 표현들은 없다까지 쭉 속독이 돼야 되는 거죠. 단락별로 속독을 하죠. 자, 그 다음 단락 보니까 도스로또가 나와요. 자, 도스로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부분 중에서 토수레바가 있었잖아요. 이 토수레바 마찬가지로 쭉 예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결론 내는 부분 토스로또로. 자, 그렇다면은 앞에 말은 좀 무슨 말이냐? 형식을 표현하려고도 안 한다, 노력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지? 라고 보니까 사호토시때 대화나이까 또 이유 키가스로. 자, 필자가 생각이 여기에 머물렀죠. 즉 어떠한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상이 표현된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어요. 그렇죠? 보니까 강가이 때미래바 해서 사호와, 즉 이 문장에서 여기서 말한 이 사호는, 자, 여기에 걸린 것들이죠. 이러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상? 예를 들어보자. 슈크지노 사호, 식사를 예를 들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예가 결국은 사상을 표현한다라는 그 사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나까라는 결론 부분. 나까라, 생명에 대한 사상, 그렇죠? 이런 감사하는 이러한 사상이 식사의 예법, 법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독구로가 나와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새로운 결론이 아니라, 그런데 근대에서부터 현대의 사상은, 즉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논문만의 형식에 구애된 것처럼 문장이라는 표현 형식을 가지고 그 문장을 쓰는 사상가의 것이 되어버렸다. 즉 사상은 어떤 사상가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문제 제기가 나왔죠. 자, 모든 문장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라고 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속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세 줄을 잘 읽어라.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 나는 논문이란 형식만 있는 줄 알았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결국은 뭐였죠? 카타치니 나라나이 모노도 있다.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이러한 예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왜 근현대의 사상은 사상가들의 문장을 통한 그러한 사상 체계만이 우대를 받고 있는가? 전유물이 되고 있는가? 현실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 있는가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속독을 통해서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전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세 줄을 읽고 그 테마가 어때요? 결론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까지 파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독을 통해서 해결해 봅시다. 내용은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카타치니 나라나의 모노모 아로가 밑줄이 쳐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카타치니 나라나의 모노 토시테 히샤가 아게 때르노와 노레까. 자, 노레까. 자,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를 여기서 방지합시다. 밑줄 친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 밑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뭐가 나오죠? 자연이 나와요. 생명은 저 뒤에 나왔죠? 감사죄 뒤에 나왔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로 뺏겨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속독이 되지 않은 상태, 또 속독이 됐다가 정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이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카타치 나라나이 모노모 아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표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것조차 없다라는 것. 즉, 자연에 대한 사상을 말한 거죠. 이 사상을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제 또 자연일 수는 없잖아요. 생명일 수 없잖아. 감사일 수 없잖아. 뭐였죠? 또스로 또. 그렇다면 이것이에요 라고 던져놨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부분을 정독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표현하는 방법도 없었어요. 즉 표현 방법을 묻고 있는데 자연이나 생명이나 감사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은 사호가 되는 거.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정독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 필자는 지분 논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범위가 중요하다. 어디를 정독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봐야겠죠.
와타시노 무라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답이 있다. 정독이 들어가야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상을 물어봤던 거야. 자, 그렇다면 처음에 나오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상이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연이 나와. 좀 애매하기도 해. 그래서 뭐 일본도 자연이 나오고 농업 나왔던 것 같아. 정독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연의 사상을 가지 않았다면 사람 살 수 없다. 즉 자연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을 사람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닿게 되어 왔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농업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의 깊은 사상, 이것이 두 번째 나왔죠. 2번. 그리고 무라 또 하나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 나왔어요. 자, 정독을 해야 보이죠? 정독을 해야 보이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상, 즉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상, 처음에 1번. 1번. 농업에 대해서 2번. 야, 무라노 아리가타 3번. 완벽하게 1번, 2번, 3번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상이 답이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대충 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출제자는 1번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엔 4호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찾아라. 그런데 정독을 하게 되면 4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각과 무스비츠 이때 이룰까? 정독이라는 것은 본문 정독 외에도 질문의 정독도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4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나죠? 마지막 부분. 4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답의 범위라면은, 자, 이것이 어떠한 생각과 생각 방식이 결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죠. 자, 보면은 스크리 다시다. 뭐가요? 그래서 보면은 찌꾸리 다시다인데 뭐를 찌꾸리 다시다? 이 사상이 슈쿠지노 사오 찌꾸리 다시다. 질문의 범위가 슈쿠지노 사오니까 어떠한 사상하고 이 사상, 답은 어디 있습니까? 고노의 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디테일, 이러한 정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나까라라는 부분, 답이 될 줄 알았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대로 연결되죠? 자, 그럼 이 문장이 답이다. 즉 생명에 감사하는 거. 어떠한 생명? 그렇죠. 자기 인간이면 인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 안에 옮겨져 오는 생명, 즉 식사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답 여기서 보면 식사는 다른 생명을 자신의 신체에 넣는 것, 집어넣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에 감사, 완벽한 답이 보이죠?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완벽한 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그런 차를 넘어서야 돼. 완벽하게 답은 하나만 돼야 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3번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뭘 못 본 거예요? 앞을 보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는 있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디테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질문의 범위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전체 문장 안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독을 통해 대충 알았지만 결론 부분에 결국은 답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형식의 문장에서만 표현되는 줄 알았었다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사상가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예법 등을 통해서 예절들을 통해서 사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근대 사상은 어때요? 근현대 사상은 비난하고 있죠? 자,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문장이라는 표현 형식을 가져서 문장을 쓰는 사상가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론. 그렇다면은 처음에 1번을 보니까요. 사상의 표현은 반드시
문장이나 작품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 하나하지 않고 카타치 나라나이 모노모 아로가 나와 있어요. 자, 답에 가장 가깝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디테일이 뭐 보느냐? 나머지 다 읽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은요, 카타치 나라나이 모노가 있다. 이 말 여러분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문장도 역시 카타치 나라나이가 써 있어요. 세 번째 문장도 카타치 나라나이가 있어요. 네 번째 선택지에도 카타치 나라나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고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디테일, 출제자의 의도를 잠깐 볼까요? 1번은 나라나의 모노 모 아루예요. 2번은 나라나의 모노 대 아루예요. 3번은 나라나의 모노 모 아루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모노 대 아루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와 대의 차이 좀 아시겠어요? 대 아루는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고, 모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즉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단정을 해버리죠. 생각해도 봤지만 기쁜 사상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형태의 다양성을 말했지 카타치 나라나의 모노가 기쁜 사상을 나타낸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어. 근데 대아루라고 써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머리, 몸통, 꼬리, 몸, 꼬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걸 정확히 답이 안 되게 만들고 있죠. 자, 3번이 안 되는 건 카타치 나라나의 모노 모 아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가치관이 나와 있어요. 사이조노 모노데아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이것은 가치관,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조노 모노데아로라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죠. 4번을 볼까요? 모노데아로라고 써 있어요. 자, 뭐가 보면은 기쁜 사상은 형태가 없는 것이야. 그렇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의 승부를 걸어오는 것이 출제자들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단문 하나, 중문 하나, 장문 하나 풀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항상 큰 거 전체부터 생각하고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을 잘못 찾은 다음에 아무리 방을 뒤져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것은 속독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문제의 범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문제의 범위는 질문을 정독함으로써 범위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찾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도 파악은 정독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택지도 몸통, 그 다음에 머리, 몸통, 꼬리, 몸, 꼬를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금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정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정말 실수하기 좋은 거, 우리는 선택지만 보면서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야,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출제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인가? 필자가 말하는 건 이것인가? 그런 데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들여봤자 정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깊이 생각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해서 틀렸다. 그렇다면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힌트를 모아라. 힌트를 확보해라. 단 하나가 더 추가된 힌트가 정답을 90%, 100%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정독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부디 합격을 넘어서 만점까지 달려가 봅시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